세 번째 촬영인데 옷이 세 번이 다 같아가지고 다음부턴 네. 뭔가 하루에 이렇게 촬영을 오래 한다는 느낌을 덜 네. 내기 위해서 옷이 가져가야 될까 봐요. 아, 좋죠. 아, 옷을 예.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자, 바로 세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해요. 나를 음.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 생각하는지 이런 타로 많이 보나요? 아, 90%입니다. 왜 이렇게 90% 진짜 많아요? 연애가 90%잖아요. 연애의 모든 질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예요. 이 남자 결국은. 날 얼마나 사랑해요? 음. 근데 그 타로로 보여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긴 하나요?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거를 내가 백날 말해준다고 해서 본인이 그걸 못 느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라고 내가 말합니다. 잘 못 느껴가지고 이 사람의 사랑 표현이 좀 애매하고 확실치가 않아서 이 사람 나를 사랑하긴 한 걸까요? 라고 물었을 때 딱 타로 보는데 오 진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남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죠. 말을 사실대로 말하시나요? 저는 이거를 예쁘게 포장해서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들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제가 우리 네. 언니 타로를 봐본 결과 예쁘게 포장을 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많이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읽어볼게요. 네. 짝사랑 중인 선배가 있습니다. 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다가가도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 선배의 속마음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먼저 고백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 어떤가요? 이렇게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타로를 이제 막 보실 거잖아요. 그쵸. 어떤 경우가 더 많이 나와요? 이 사람 정말 좋아한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애매하다고 느끼는 네, 거예요? 애매하게 느끼기 때문에 저를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짝사랑을 해가지고 저한테 돈을 주고, 그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제가 그 상담료가 싼 편은 아니잖아요. 저렴한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 돈을 주고 이렇게 받았다라는 건 자기가 뭔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네. 좀 긍정적이다. 타로에서 긍정적이 보여요. 네. 이 선배도 이분을 좋다고 생각하거나 음. 나빠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고백을 했을 때 성공해서 잘 만날 확률까지도 타로에서 보이나요? 네, 나와요. 나오기는 하는데, 네. 일단은 그게 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적어져 있나요? 혹시? 여기 여자분. 아, 타로의 여자분이요? 90%가 여자분이니까. 늘 90%. 네. 제가 9라는 숫자를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네네. 어쨌든 90%. 아니요. 여성분은 95%인 것 같아요. 95%. 나머지 5% 남성분을 찾습니다. 남성분을 네. 찾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그 상대방이, 그 남자분들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먼저 자기한테 다가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백을 했을 때 사실은 마음이 갑자기 훅 주는 남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뭐 후배였다가 맞아요. 선배 좋아요 라고 이러는 경우? 진짜? 그러면 만나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지가 않으시군요. 감사한 거죠. 와, 음. 나는 이제 여자 한 명 꼬시려면은 뭐 꽃다발 들고 막 날씨 추운데도 막 집 데려다 돈도 주고 써야 되고 차도 써야 되고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냥 내가 좋대. 와, 이런 좋은 게.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뭐 막 외모가 외적으로도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우와 나 땡 잡았네 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자 직진. 직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 그 전에 이제 알아둬야 될 건 저는 일단 남자분의 성향. 그러니까 이 성향이 연애에 되게 직접적인, 적극적이냐, 그럼 그 성향도 소극적이냐. 보여요? 그쵸. 남자분의 성향을 보고 들어가죠, 일단은. 그러니까 남자분이 적극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인데 이제까지 본인한테 고백을 안 했잖아요. 네. 고백을 안 했다라는 소리는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고백을 하면은 안 됩니다. 여기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네요. 선배의 속마음이 이 카드에서 부정적으로 네. 뜬다고 하면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는 것도 말하는 건데 어떻게 조언해 주시나요? 당연히 조언해드려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이상형을 말해드립니다. 타로에서 이 남자 이상형도 보여요? 그쵸, 이상형이 더 보이죠.
근데 네. 나이가 어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이상형이 안 잡혀져 있을 때가 있어요. 아 근데 만약에 네. 지금 제가 여기 선배라고 하니까 대학인지 아니면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쵸. 대학에서도 선배라고 하고 회사에서도 선배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회사라고 칩시다. 음. 회사라고 치면은 30대일 거잖아요. 네. 30대 남자는 어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잡혀져 그러면 있어요. 보일 수 있나요? 네, 그런 바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여자를 좋아하나요? 라고 하면은 그 여자에 맞게 스타일을 이렇게 하시고요. 말은 이렇게 하셔서 조금 더 우리 호감도를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갑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데 네. 저는 네. 살짝 이게 음.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내 이상형은 원빈이야. 네. 근데 예를 들어 남자 연예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좀 그러니까 손오공이 네. 원빈 흉내를 내요. 네.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원빈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아저씨 옷도 입고 음. 머리도 똑같이 해서 그렇게 나한테 다가온다 해서 막 그렇게 감사하거나 내 취향에 좀 부합하는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조금 다른가 봐요. 남자나 여자나 근데 거의 다 똑같아요. 왜냐면 이상형이라는 건 언제까지 이상이잖아요. 이상은 현실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빈 씨는 이미 네. 결혼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거 이상은 현실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의 이상에 조금이라도 이상을 부합한다라고 하면은 호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연자분께서 여기 뭐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네. 카드에 다른 연인이 뜨는 경우도 있나요? 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굳이 여기저기다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요라고 말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뭐 결혼은 언제 하니, 어디서 만났니, 누구니, 연봉 얼마니, 남자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애정 혹은 인사 표시일 때도 있는데 하나하나 질문을 받는 이제 우리는 피곤하니까. 네. 그렇다면은 회사에서 말은 안 하는데 다른 연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카드에 다른 연인이 뜨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보통 있어요. 그럼 어떤 타로가 떠요? 전 타로는 잘 모르지만. 여자가 그려진 타로가 뜨거나요. 아니면 장애물, 두 사람의 관계를 보는데 장애물 카드에 이제 여자가 뜬다, 여자가 뜨거나 자꾸 뭐가 안 된다라고 나와요. 이 남자가 마음에도 있는데, 마음에도 있고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래 카드를 보면은 안 좋게 나오거나. 뭐 그러면은 우리가 추측해보는 그렇다면 이 거죠. 선배가 만인의 이상형이에요. 만인의 아이돌이야. 그래서 옆부서 쟤도 좋아하고 저쪽에 경영팀 쟤도 좋아하고 네, 재무팀 쟤도 좋아해. 네. 그래서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그런 카드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거랑 여자친구랑 또 달라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뭔가 사람들이 되게 많은 바글바글거리는 카드들이 나오고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는 달라요.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 카드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분한테 온다는 건가요? 그죠. 지금은 이 사람이 여자친구하고 그렇게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여자친구가 있어서 중요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보통 그런 경우는 남자분께서 그 여자분과 좀 긴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후배가 눈에 들어왔을 때였는지 아니면은 여자친구랑 뭐 길든지 짧든지 그냥 관계가 그렇게 좀 서먹서먹할 때 들어오는 건지도 혹시 보일까요? 애매할 때요. 애매할 때. 네. 이 여자가 뭐 오래 애매할 때. 사귀든 짧게 사귀든 그냥 애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들 왜냐면 남자분들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가정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한다면 그 남자의 집안을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집안이라고 하는 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한테 잘 할지 이거는 사실 잘 안 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남자가 나랑 독립적인 개체를 꾸려 나가서 내 애를 이렇게 가정적인 아빠처럼 보살피고 바람을 안 필지 그거에 대해서 이 아버님과 어머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뭐 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이거를 본다면은요. 남자분 같은 경우 남자분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이거는 이제 조금 아주 어리부신 분들이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유부남이야. 자기는 아직 이제 장가를 안 갔어. 이런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부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 가족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정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의 남자의 가정은 시어머니 시아버지예요. 우리한테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원만하게 잘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네. 뭐 예전이라고 말하면 너무 며칠 전 같지만 네. 조선왕조에서도 새롭게 누군가 뭐 빈을 드릴 때, 이제 뭐 중전을 드릴 때, 이제 마지막 삼간택에서 정말 정쟁이 일어가지고 어떤 여인이 우리 궁에 들어왔을 때 잘 화합하면서 뭐 아기도 잘 낳고 세자를 그쵸, 잘 키우고 그쵸. 그럴 수 있을지 그런 거 본다고 하잖아요. 네. 결국은 연애랑 다르게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서로의 구성원이 되는 거라서 이걸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여자가 생각하는 거랑 남자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 다르더라. 사연자가 네. 급발진해서 네. 나 이 선배 뺏고 싶어요. 아,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죠. Nope. 있죠, 있죠. 많아요. 애인이 네. 있는 걸 아는 경우, 나 이 선배를 뺏고 싶어. 이 선배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조언을 하면은 조언을 어떻게 해주시나요? 일단은 그 선배와 네. 그 애인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선배한테 애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봐요. 이 관계에서 오래 그냥 편안했었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지를 봐요. 음. 근데 너무 견고하다. 음. 그러면은 아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패스하죠 라고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 둘이 사이가 지금 되게 안 좋아 보이면은 그러면 한번 비집고 들어가 보죠 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러기는 합니다. 견고하지는 않은데 네. 그냥 따뜻하게 오래 만나는 경우, 그냥 솔직히 이 여자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부부처럼 지내는 경우라고 합시다. 네. 그런데 이 남자 성향 자체가 리스크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아무리 이 현 애인과 애매모호하더라도 굳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겠네요. 아니죠. 그러면은 잠깐의 바람으로 끝나겠죠. 아, 만나긴 하겠다. 만나긴 하겠지만 네. 잠깐의 불꽃이 확 타오르고 나 좀 이제 들킨 것 같다. 나 좀 위험해하고 남자가 이렇게 발에 도망가겠죠. 네. 결국은 남의 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편해요. 되게 제일 속 편해요. 아니 그 사람이 이제 또 내가 이제 뺏었는데 그럼 이 남자는 사실 그럼 바람기가 있다라는 게 증명된 거거든요. 나를 특별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바람기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나랑 연애하면서도 다른 여자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시작, 첫 단추를 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성향상 연애하면서든 살면서든 일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연애하는 거에는 머리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애인이 있어. 그러면은 나는 굳이 머리를 써가지고 비집고 들어가는 그 틈까지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남자가 나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그럼 네. 넘어오는 경우가 다수였었던 카드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예를 들어 이제 못 들었어요. 이 남자가 나한테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연자분께서 하셨을 때 선생님께서 딱 카드를 펼쳐봤는데 이 카드가 나오면은 이 카드는 넘어오는 거다, 이런 카드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그거는 없고요. 왜냐면요. 타로 카드라고 하는 거는 길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 짧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에 대한 단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로 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줘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뺏으려고 뭐 했어요. 이 선배를 가지고 싶어서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래를 보여주는 거지. 게시를 안 했을 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왜냐면 왜 이제 카드 같은 거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 네. 풀이를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둘은 연인이 될 수 있고, 이 카드가 나와서 지금 장애물이 보여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오면은 보통 많이 넘어오더라, 조금 뭐 해봐라, 이런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넘어오는 카드가 있어요. 그게 마음이 막 아주 깊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데빌 카드 나오면은요, 나를 좀 성적으로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완드 카드, 완드 원, 완드 에이스 카드, 뭐 이런 거게 되게 이제 좀 성적인 카드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카드가 나오면 넘어올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카드가 넘어오는데 나오면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우리 상담 받으면서도 선생님께서 사진 같은 거 보여주시거든요. 네, 그쵸.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건 뭐 상식적이지가 않아, 과학적이지 않아 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이런 게 나오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공부해 가면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도 분석으로 끝났네요. 아, 그러네요. 우린 과학이니까요. 사이언티스트. 네, 그럼 저희 다음 사연으로 찾아올게요.